자, 이제 프린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 모두 이제 가리봉동 프린트 2장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 같이 괄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프린트가 2장인 이유는 소설이라서 학습활동의 내용도 좀 길고 쓰기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학습활동도 모두 프린트에 넣고 빈칸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요. 자, 일일이 손으로 안 쓴다 하더라도 네, 학습활동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채워봅시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단편소설이고요. 이 소설은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집에 실려있는 연작소설의 일부입니다. 이 소설의 일부는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또 어떤 사회의 잘못된 구조?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조명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 그리고 이 소시민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에 대해서 성찰적인 성격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0년대, 공간적인 배경도 부천의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욕실바닥공사고 이 소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자를 오해해서 빚어지는 갈등, 그리고 그 타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함으로써 화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은 실제 공간, 원미동 지금도 있는 현실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소설이고요. 이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단, 그라고 하는 중심 인물 있죠? 그라고 하는 중심 인물은 이 전지적 작가가 그의 생각을 마치 1인칭 주인공인 것처럼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임씨와 아내에 대해서는 겉에 드러난 행동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독특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설에서는 위기와 절정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각 부분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핵심 내용, 등장인물의 성격을 볼게요. 그는 이제 연립주택 집주인이고 소심하고 타인을 무턱대고 일단 오해를 하기도 하고 소시민적인 속물적인 면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내는 굉장히 인색할 정도로 알뜰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금전적 문제에 좀 민감한 현실적인 인물이고요. 좋게 말하면 현실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속물적인 둘 다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씨는 전형적인 도시빈민 노동자로 겨울에는 무슨 일 하죠? 연탄 배달하죠. 연탄 장수고요. 여름에는 막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일처리 굉장히 잘하고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한 정직한 인물입니다.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생각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원래는 그를 굉장히 의심하고 오해했었죠. 임씨가 견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까봐 긴장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욕실공사뿐 아니라 옥상공사까지 성실하게 끝내고 심지어 견적에서 막 뭐를 빼더니 낮은 금액, 거의 반값을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와 아내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임씨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막 말을 어떻게 잊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타자 이해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의 직업만 보고 공사비 부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에 막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이제 일을 잘하니까 오해가 어느 정도 살짝 풀렸어요. 근데 사실은 계속 이제 의심을 놓지 않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굳은 살 박히게 일하는데 겨우 단칸방 신세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었고, 그리고 임씨가 공사비를 정직하게 심지어 막 깎고 서비스까지 주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태도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글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명이 실제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원미동, 뭐 가리봉동 이렇게 지명, 실제 있는 공간을 가지고 사용하면 현실감, 사실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원미동과 가리봉동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공간을 가지고 와서 배경으로 삼았냐? 원미동은 서울 변두리 소도시이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좀 서울에서 계속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도시다. 그리고 소시민 그리고 하층 그 노동자 빈민층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생활 터전이었다. 가리봉동은요. 1980년대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공업지구입니다. 여러분 구로공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로구에 있는 이제 가리봉동인데 이 공장들이 이제 주로 많아서 상층 자본가에게는 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밑바닥 삶을 살던 공장 노동자들이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이 소설의 제목은 우리가 처음에 읽기 전부터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었었는데 이 말은 사실 임시의 말이자 임시의 상황인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일을 하고 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간다는 의미로 이 도시 빈민층의 굉장히 힘겨운 삶,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임씨의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 독자들은 읽으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활동 볼게요. 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씨를 소개하는 인물 카드, 임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는 거겠죠? 임씨는 나이는 이때 당시로 36세 토끼띠이고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라고 나와 있고 사는 곳은 원미동이다. 본업은 겨울에 하는 그 연탄 판매와 배달인데요. 부업으로는 여름에 집수리 일을 합니다. 생활 수준은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왜냐? 입고 있는 옷이 낡았고 하루에 두 끼는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하실 단칸방에서 산다고 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성품이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좀 자기 삶에 좀 주인의식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물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임씨는 젊은 인부와 함께 목욕창 배수 공사를 하는데 그와 아내는 이 공사 되게 시간 일부러 늘려가지고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임씨는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60분 아니라 옥상 방수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그와 아내는 이 사람 되게 일 잘하는데 라고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품지 않고 처음에 했던 금액 다 받기 좀 민망하니까 이거라도 더해서 그 돈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의심 내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처음 견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성실하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되게 이 사람 정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신들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런 그와 아내가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이 그와 아내의 태도를 비판하고 임씨와 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가 그와 아내처럼 이렇게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선입견,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미리 이렇게 벽을 치고 생각하는 그런 소시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작가가 이러한 인물 설정으로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략된 뒷부분의 내용 보면 이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80만 원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떼인 돈이 80만 원인데 여러분들 그 날개에 보면은 이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647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짜장면이 한 6,000원 정도는 하는 것 같으니 지금이 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800만 원 정도를 떼인 거죠. 사실 800만 원이면 우리가 몇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예요. 아끼고 아끼면은 정말 오래오래 좀 몇 달,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의 생활비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떼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제목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일까? 비 오는 날에는 망일꾼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다가 아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꼭 받아야만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일 거고, 연탄값은 식구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생활비입니다.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요, 이 임시와 같은 사람들의 아주 안타까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살게 된 이유는 그 어떤 사회 구조 자체에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돈을 등쳐먹고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 빠진 도시 빈민의 삶을, 절박한 삶을 보여주는 제목일 거다.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임씨의 처지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세태, 제목에 있는 내용과도 이어질 텐데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이런 사회, 그리고 남의 돈을 떼먹고 호의호식하는 이 부도덕한 부유층을 비판하는 작품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프린트 괄호나 이런 부분들 잘 채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밖 작품들 나가야 하니까 선운사에서랑 버팀목에 대하여 2시 다룬 프린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